아까 잠깐 확인하던 거 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가 헌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적 과제 몇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 세 가지로 간단한 의견을 좀.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심이 가능한 이건 제도적 결함이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 또 국회의 사전 동의 그리고 국무회의 계엄 해제는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 연관해서 국무회의가 심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행정권 내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기구로서 재헌헌법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무회의가 의결 기구화 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개헌 논의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점은 우리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국무회의를 일반적으로 의결기구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논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의결 기구로 하게 되면 네. 국무회의 의결 사안을 제안해서 의결을 하게 되겠죠. 예. 아무거나 다 의결하는 건 아니겠고. 예. 근데 하여간 기구 자체를 심의가 아니라 의결 기구로 해서 예.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다른 이 국무회의에서 다루는 어떤 사항들이 네. 우리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일 텐데 그 국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저의 확실한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점은 한번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그러면 두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도로 해놓고 넘어갈게요. 예. 근데 하여간 국무회의를 존치 않은 한 의결 기구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너무 형식적인 기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원수 조항인데 이 국가 원수 조항이 유신헌법 때 포함됐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 국가를 대표한다가 아니고 국가의 원수로 돼 있어요. 이거는 히틀러 때 있다가 없어진 조항이거든요. 이거를 72년 유신헌법 때 처음 도입한 건데 아직도 이걸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꿔서 국가를 대표한다로 수정해야 된다.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네, 1분 더 드리세요. 예, 그것도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하나의 그 모습일 텐데 원수는 단순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이 아니고 다른 헌법기관의 초월적인 최고의 지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국정 최고 책임자라든가 예. 하는 그런 행정 수반을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입법, 예, 그런 사법을 뛰어넘는 어떤 최고의 지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어떤 그 국정 최고 책임자 또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이 국가 원수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 헌법에서 삭제를 할지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고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 문제인데요. 지금 권한대행이 우리가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그죠? 예. 똑같은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통령이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원 의장이 대행을 합니다. 선출직이 권한대행을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권한대행 문제도 국회의장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양분하고 있는 국회에 비상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아요. 다 됐어요? 김종민 의원한테 특혜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박주민 하십시오. 국민의힘
쪽에서 성명 발표했다. 이 얘기는 방금 김남희 의원 질의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성명 발표하기 전에도 이렇게 야당이 혼자 또는 야당만이 이렇게 인청하고 헌재재판관 후보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밝혀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야당만 후보자를 놓고 인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가 추천 절차를 거칩니다. 적법한 추천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특검 관련된 질문을 할 때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도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명 정도의 의원들이 보이콧의 의미로 재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런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네. 뭐 똑같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여당이 참여를 안 하거나 참여해서도 투표를 안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보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표결한 이 법안들 헌법에 정한 의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다. 아니죠. 후보자가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된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 때나 지금이나 찬성표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 비슷합니다. 다 저희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표결했고 통과시킨 겁니다. 압도적인 표결로, 표수로. 따라서 뭐 여당이 뭐 집단적으로 참여 안 했다. 이런 것으로 저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후보자가 적법한 후보자인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후보자도 아마 계속해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당 쪽에서 이 인천 과정도 뭐 잘못됐다, 뭐 여당이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과거의 저런 사례에 비춰봐서든 헌법의 원리에 비춰봐서든 후보자는 이 인청을 거치면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겁니다.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